예고해드린 대로 이태하 전 심리전 단장 모시고 특별대담 진행하겠습니다. 예,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동안 정말 고초를 많이 겪으셨는데요. 뭐 당연히 뭐 제가 겪어야 할 일입니다. 저 감옥살이는 몇 년 하셨습니까? 제가 18개월 받아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는 바람에 40여일을 그래도 좀 혜택을 받고 가석방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들어가서. 문재인 정권 때 들어가서는 3개월 있다가 이제 병보석으로 나왔고요. 예, 저는 그래도 좀 혜택을 받았는데 예. 저희 그 연재욱 사령관이나 우리 부하들 작전대장은 단 하루도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 심리전 단장으로 이제 근무하셨잖아요. 예. 그 심리전 단장이 국군 사이버 사령부 산하에 있었습니까? 예, 국군 사이버 사령부 산하의 여러 개 단 중에 하나입니다. 네. 국군 사이버 사령부는 지금 있습니까? 없어졌습니까? 개멸됐습니다. 하나도 없어졌어요. 없습니다. 예. 예, 누가 없앴습니까? 김정은이가 없애길 원했으니까 예. 그건 뭐 알아서 없앤 걸로 저는 김정은이가 봅니다. 가장 두려워했던 부대.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의 그 심리전, 네. 대북 확성기나 네. 전단, 이라라고 하는 전단, 예. 전광판 네. 이런 것을 제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네. 저희 사이버 심리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북한으로 날아가니까 상당히 더 위험한 것인데 예. 그것이 우리가 우위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 뭐 저희가 없어지는 것이 가장 큰 그 김정은의 염원을 문재인이가 알아서 파괴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 봅니다. 그 사이버 사령부는 언제 만들어진 부대입니까? 사이버 사령부는 저희가 2003년도로 만들었습니다. 2003년도. 2003년도. 그건 노무현 때 만들었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때 만드는 이유가 이제 그 김정일이가 당시에 2004년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남조선의 인터넷을 우리가 장악했다. 아하, 예. 그래서 뭐 그 당시엔 저희 인터넷에 대한 그 정보 수집 검색 대응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부터 개념 연구를 해서 2003년도에 군 수뇌부에서 정부에 그냥 허락 없이 우리가 위협이 있으니까 이걸 대응한다 해서 군사 작전 차원에서 용단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당시에. 그래요. 예. 그때 그 사이버 사령부를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참 그 당시에는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노무현 예. 정부 들었을 때. 그래서 외부의 눈치도 많이 볼 때인데 모든 책임을 내가 진다. 네. 이렇게 한 분이 두 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김정환 합참의장님과 변상복 그 심리전 국장 이제 부장이라고 그러시는데 그 두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탄생이 됐고 김종환. 예.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그 두 분의 그 결단을 참 존경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사령부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 시점은 언제부터입니까? 저희가 그 노무현 정부 때는 사실은 무장을 초기에 못했습니다. 글쎄요. 예. 왜 그래서 뭐 저희 무기는 소총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컴퓨터 PC가 그것도 최신식이라야 되는데 네네. 그런 걸 안 줘가지고 네. 전방부대에서 쓰다가 그 몇 년 지나서 이제 그 좀 그 고물로다가 반납하는 386 같은 거 286을 그걸 주도다가 저희가 교육을 하고 그 훈련을 시켰습니다. 초기에. 그러다가 아이고 참. 2006년 7년 들어오면서부터 저희가 제대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사이버 사령부, 사이버 사령부로 활동하게 된 거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김태형 장관님이 그 취임과 동시에 저희가 1월 10일 날 창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대 명칭도 1월 10일이라 해서 1011 부대입니다. 1011 부대. 의미가 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 예. 그 사이버 사령부가 했던 주요 전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한 것은 그 북한이 공격해온 거에 대해서 하는 것은 방어 심리전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이제 공격 심리전인데 이것은 오늘 이제 공개되기 때문에 계획된 공격 심리전은 제가 여기서 발설한다는 게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안 되고 군사 기밀상
우리도 공격 심리전을 했지만 예.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는 말할 수 없다. 아, 예. 그거는 뭐 저희가 그 해외 공작이나 대북 공작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네네. 제가 지금 발표를 할 수 없고 알겠습니다. 이제 대내 그 방어 심리전을 할 수가 네. 있습니다. 뭐 다 북한이 공개된 겁니다. 공격해 온 것에 대한 방어. 예. 그것이 이제 인터넷상에 이루어졌는데 네. 한미 FDA 반대와 FDA에 의한 그 미국산 소고기 수입 네네. 그 당시에 북한에서는 뭐 저희 내부에다가 예. 그 이걸 반대하라는 것이 어. 뭐 아주 계속해서 이제 그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라든가 아하. 미국의 예. 그 민족통신이라는 사이트 그다음에 네. 일본의 조총련계 사이트에서 아하. 우회적으로도 들어오고 직접도 들어오고 하니까 이른바 광우병 투쟁을 해라.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국내에서는 그 불순 종북 세력들이 이걸 또 다시 복사해서 퍼나르고 아하. 예. 그러니까 이것이 확산돼서 뭐 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뭐 네. 소고기먹노니 차라리 뭐 음. 아주 안 좋은 극약물을 먹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의까지 무슨 청산가리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예. 이렇게 해서 그 뭐 진짜 머리 없는 연예인들이 그런 소리들을 하고 다녔어요. 지금까지도 그거에 대한 뭐 해명이나 뭐도 없습니다만은 예.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사실 사회적으로 아주 뒤집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네. 거 하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천안함 폭침 문제인데 네네. 천안함은 우리 군 내부의 자작극이다. 어허. 그 왜냐하면 우리 내부에 무슨 그 보일러나 그 내부에 가스가 터진 것을 북한이라는 북한의 그 공격받은 핑계로, 걸로 핑계로 해서 핑계댔다. 자기네 우리의 그 잘못된 것을 묻으려고 감추려고 했다. 했다. 예. 또 참 말도 되지 않는 미국 잠수함이 뭐 위로 솟구치다가 부딪혀서 그걸 깨뜨렸다. 뭐 어허.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심리전을 저희가 한 7개월 동안 그 장기적으로 방어 심리전을 했고요. 그러면 잠깐만요. 예, 지금 광우병이나 천안함이나 예, 지금 우리 일반 국민들은 예, 그냥 국내에 있는 종북 주사파들이 예, 그냥 그런 얘기를 지어내거나 괴담을 퍼뜨리거나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그게 북한의 공작이고 북한의 대남 전쟁이었다 이런 뜻입니까? 예, 북한의 당시에 저희가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은 네. 그 북한의 그 대남 선전 사이트는 우리 민족끼리나 예. 미국의 뭐 그 민족통신 네. 그 하던 사람이 지금 죽었습니다만은 예. 거기에서 계속 올라오던 내용을 더 좀 더 세밀하게 문구를 가다 넣는다든가 좀 바꾸다든가 하는 거지 전부 그 범위 내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 사이버 전쟁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예, 북한의 공격과 우리 내부의 종북 예. 주사파들의 협업 예. 이걸 구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니 고 박사님께서는 그 사이버 심전의 특성을 아주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예. 사이버 심전의 특성이 은밀성입니다. 은닉성이고 네. 누가 네. 하는지를 모릅니다. 아하. 그것도 실시간대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뭐 20분, 30분, 1시간 지나가면 그 효과가 또 무효화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 적시에 대응을 해서 그 여론에서 우세를 점해야 되니까 네. 여기서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뭐 쏠까요 말까요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하. 이게 예. 그런 긴박한 사이버 신변이 벌어지는데 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누가 하느냐고 쫓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이제 쭉 맞다가 그런 그 IP나 네. 또 닉네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종합해서 그걸 분석해 가지고 이게 어떤 자인가 알겠습니다. 예, 뭐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재래식 전력은 예. 뭐 휴전선이라고 하는 전선을 가지고서 예. 이쪽 저쪽으로 대치를 하는 거지만 전투 영역이 예, 있습니다. 사이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 예. 세계가 예. 하나의 영역이고 그렇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이 철책이라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 이 전투의 그 적과 구분도 예. 안 되고 철책선도 없습니다. 전투요원과 민간인의 구별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적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지금 저희가 이태하 단장 모시고 말씀 지금 나누고 있는데 저희 고성국 TV 댓글창에도 그 예. 북한 사이버 부대가 들어와서 예. 온갖 이 이중 삼중의 이 공격 전략을 구사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제 그런 것을 저희가 잡아냈는데 네. 이제 그것도 잡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 박사님 그 사이트에 들어오는 걸 우리가 이제 임무가 지금 수행 중이라면 네. 같이 연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기술적으로. 네. 그런데 뭐 이상한 말을 자꾸 여러 번 하는 닉네임이나 그렇죠. 뭐 일단 예. 이 사람을 추적해 들어가면 얘가 해외에서 들어온 IP를 통해서 들어왔다. 아하. 그럼 나가면은 아 이것은 어느 나라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구나 이런 걸 보는데 네네. 뭐 지금
박사님한테 여기서 들어와서 좋은 글을 남겨주고 예. 또는 뭐 그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예. 그것이 박사님 입장에서는 다 우리 우파들이 좋게 하는 걸만 보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은 특정한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 네, 아니면은 판단해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북한의 이런 사이버 전력이 예.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이미 벌써 퇴직한 지가 9년이 지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북한이 사이버 심리전에만 종사하는 게 한 1,500여 명 네. 이상이고 그다음에 사이버전. 음. 이 사이버전이 뭐 이제 뭐 정보를 훔쳐오는 거라든가 또 뭐 해킹. 해킹 예. 또 그 뭐 파괴한다든가 네, 이런 것은 한 3천여 명. 우리다가 아. 우리가 그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사이버 요원들은 3천여 명이고 예, 그중에 심리전은 별도로 1,500명. 별도로 1,500명 정도가 별도로? 예. 아, 그렇군요. 예. 심리전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네요. 예, 심리전은 북한의 그 적공국에서 실시를 합니다. 총정시국에. 네. 예, 지금 일반인들은 다 이주선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판문점에 나와 있는 경비선을 보초는 거의 다 총정치국의 적공부 요원들입니다. 아, 다- 적공부요? 예, 적공부가 이제 우리는 심리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저쪽은 적공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적공사업이라고 그럽니다. 예, 적공사. 예. 예. 그리고 중국은 이제 여론전이라고 그러고요. 아하, 그게 예. 이제 용어가 좀 틀린데 네. 그 심리전의 전문 교육을 받은 인원들이 판문점에서 나와 있는데 다 소위 중위 이상입니다. 계급은 병사를 다룰지언정. 예, 저쪽 북한에서 가장 탕성이 확실하고 아, 그렇습니다. 엘리트들이고 예, 예, 그런 자들이 주로 이 심리전에 예, 천병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음.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이라크전인가 미국이 이제 그 공격을 할 때 처음에 공중전하고 예. 그다음에 그 전자 무기 체계 무력화시키는 예, 그런 그 이 공격을 한 다음에 심리전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당시에 심리전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갔냐면 제가 예. 좀 기억을 합니다만은 예. 이 이라크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 하늘에서 삐라가 떨어지는데 네. 많이 눈이 오는 것 같았다. 아하. 예. 이거 엄청 많이 온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내용에는 그 사람들을 겁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살을 나면은 이 지역은 벗어나라. 아. 결국 이라크 군인들은 그 미군의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은 예. 총을 뭐 밑으로 한다든가 거꾸로 아. 미고 이러한 그 모션을 취하면 당신은 아. 공격받지 않는다. 예. 뭐 예. 이런 그 아주 심리적으로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는 것을 네. 해가지고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적의 그 항쟁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예. 그래서 공중전이 들어가고 무기전자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사람의 그 전투 의지를 꺾어버리는 예. 심리전까지 싹 해놓고 나서 비로소 보병이 들어가서 예. 지상군이 들어가는 거. 지상군이 들어가서 이제 접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심리전이라고 하는 거는 남북 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로 예. 지금 그 활용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북한이 대개 심리전이 1,500명 또 심리전 외에 별도로 예. 이 사이버 부대가 3,000명 예. 정도가 양성되고 있다. 과거에 활동되고 그건 있다. 얘기입니다. 10년 전에. 9년 전, 10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예. 훨씬 많이 늘었겠죠. 지금은 뭐 엄청나게 자, 한 10,000명 이상 그러면 이제 늘었을 겁니다. 10년 전 기준으로 예. 그럼 우리의 사이버 요원은 몇 명 정도 됐습니까? 100여 명도 채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제가 그 어떻게 그 완전히 무슨 저 게임이 안 되는 거 게임이 아니에요? 안 중과부적. 됩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장관님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고 청와대에서도 야 어떻게 이렇게 열세고 뭐 네. 몇 대 1이나 돼야지 이건 뭐 10대 1도 안 되는 조직 가지고 어떻게 아하. 싸우겠는가? 예. 예, 얼마면은 되겠냐고 저한테 이제 그 하문을 했을 때 저는 그런 얘기를 네. 했습니다. 330명만 주시면 아. 전 세계를 커버하겠습니다. 아하, 그래요? 예. 아, 우리 군이 그 정도로 우수합니까? 저희 요원들이 그 당시에 저희는 이제 군인 부대지만은 거의 민간인과 군인 그리고 인력이 전문 인력이 돼가지고 예. 연령도 평균 연령이 34세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이버 인터넷 이런 거에 그 좀 아주 예민하고 잘 반응되는 그러면 그런 그 인물들이었습니다. 사병들이 아니고 대개 그 부사관들이나 장교들이었겠네요. 부사- 나이가 그러면 예, 그리고 부사관이고 이제 7, 8, 9, 900 새로운 직원들, 그러니까 예, 그 서울에 있는 그 유수의 그 참 뭐 어느 대학이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만 예. 그 서울 뭐 이런 그래요. 지방에서 음. 젊은
그 인재들을 네. 그 모집해서 공개 채용해서 아, 썼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워낙 우리가 우수한 예. 인력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숫자로 10대 1이라도 능히 커버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100명도 안 됐다가 네. 그 2011년을 넘어서부터는 한 130명, 150명으로 증강됩니다. 그때는 뭐 저희가 대한민국의 그 방어는 완전히 다 네.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자, 그랬던 사이버 사령부가 예. 그랬던 대북 심리전단이 왜 이 수사를 받게 됩니까? 저희가 그 2012년도 대선을 이제 12월 달에 치르고 네. 13년도에 들어와서 그 패배한 정치권에서 예, 문재인이가 그때 그 예, 졌어요. 이 진 이유가 국정원의 그 댓글 사건, 예. 또 국군 예, 심리전, 예. 국방부 심리전 그 단에 예.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이 선거 관여했기 때문에 진 것이다. 예. 라고 이제 뭐 국방위나 국정감시 때 계속 조기차게 해서 이것이 이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네. 조사받은 결과 선거에 관여한 바가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도 없다고 판명이 났습니다. 아, 그래요? 예, 1차. 아,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죠. 그런데 이제 우리 참 죄송한 말씀이자면 내부에 예. 뭐 누군가가 네. 우리 내부의 작전 내용을 이거를 갖다가 외부에 유출했습니다. 아. 작전 내용을. 예. 그 작전 내용 중 일부가 네. 이건 정치에 관여된 것이다라고 이제 고발을 했고 이것을 예.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예. 사령부가 전수조사를 해서 네. 저희가 조사를 받았는데 네. 검찰의 당시의 입장은 저한테 네. 약 15,000건의 정치를 관여한 죄다. 그래서 이제 저를 기소했는데 네. 저희 변호인단에서 그거를 엄밀하게 그 조사를 분석을 해보니까 예. 약 한 5,000건 정도는 네. 사실 좀 정치에 관여했다고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 있는 이런 문제다. 예, 예. 그 나머지는 그런 게 이건 다 제목만 그렇지 내용은 없는 것이다. 네. 그 저희가 1년에 약 200여만 건의 작전을 합니다. 아, 예. 200여만 건 작전 중에서 예. 5,000건이라고 하는 것은 네. 참 그 정확한 스마일 미사일 폭탄이 100발 날아가면 한 발이 5발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도 인간이고 작전용도 사람입니다. 예. 자기의 소신이 자기에 따라서 자기 정치 의사 표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그 소소한 것을 다 정치 관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사를 받고 수사를 받기 시작할 즈음에 이제 군 수사기관부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 모든 그 인터넷 컴퓨터 특히 중앙 그 메인 서버를 손대지 말라. 네. 이게 또 담당 그 부서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하 대장들이나 참모들이 정부 이 수사기관에서 이걸 하지 말라니까 그냥 네. 두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손댔다가 괜히 그 책임을 우리가 당합니다. 증거인멸죄로. 예. 그래서 저는 뭐 수사기관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네. 그럼 만약에 이것이 공개됐을 때 네. 우리가 해외 공작 사업이나 대북 공작 사업이 공개되면 네. 그러면 우리나라와 주변국 어느 나라 세계 각국에 나가서 하고 네. 있는데 네. 네. 그럼 외교 분쟁이 되는 건 어떡하느냐. 아하. 또 우리 요원들의 신변이 위험하게 되겠죠. 우리는 아이디나 이런 게 다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은 뭐 이게 신변의 위협까지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사이버상이기 아하, 때문에요. 예, 예. 사람이 안 가는 거니까요. 네네. 뭐 물론 이제 해외 나가 있는 공작진이 폭파하면 되는 거고. 아하. 근데 이제 국가 간의 외교 분쟁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전할 때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사람이 안 들어가고 사이버에 들어가지만 그 나라 국민의 소셜 남발을 가져야만이 되지 아하, 않습니까? 그래요. 그럼 예. 위조 아닙니까 남의 거를.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외교 분쟁, 그 나라의 그 법을 위반하게 되는 건데 이거 됐을 때 외교 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책임을 내가 질 테니까 다 파기하고 네. 삭제하고 폭파시켜라. 그래서 책임은 제가 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폭파시켰습니까? 폭파시켰고 저는 예. 지금도 그 폭파한 책임 제의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피할 생각 없습니다. 저는 뭐 당연히 저 하나 희생당해서 국가 간의 분쟁이 네. 없어진다면 뭐 군인으로서 당연히 뭐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고 봅니다. 국익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증거인멸죄를 지겠다. 아니 뭐 군인은 죽기도 하는데 예. 그 뭐 감옥살이 뭐 몇 년 간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법정에서 내가 증거인멸했다고 시인을 하셨어요. 당연히 했고 인정을 저는- 하셨어요. 예, 인정을 했고 저는 그랬습니다. 이것은 증거인멸이 아니라 예, 우리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를 내가 막은 것이다. 예. 정상 참작을 군사 해주십시오. 기밀을 보호한 것이다. 기밀도 기밀이지만은 국가 간의 이 공작상이 나가면 절대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뭐 군 작전과 예. 관련된 기밀사항을 나는 예. 보호한 것이다. 예. 예, 그러나 그것이 현행법상 실정법상 증거인멸이라면 처벌해라. 처벌을 뭐 내가 당연히 받았습니다. 내가 감당하겠다. 그런데 이제 사실 박근혜 정부 예. 그 당시에는 1심 때는 증거인멸죄는 성립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 예. 판사님이 예. 왜 자기의 행위를 감싸기 위해서 사이버상의 그 예. 인멸한 건 증거인멸이 안 되는데 예. 부하들의 한 교사죄는 어떻게 되냐가 그것도 논란 끝에 부하들도 다 작전위원이고 저도 작전위원입니다. 네. 그 해당되는 사람도 자기 입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공범들이죠. 예, 다 공범이죠. 그래서 이것은 넓은 예. 의미에서는 작전요원이나 작전단장이 저도 작전을 하거든요. 예. 똑같이 합니다. 네네. 우리 직원들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죄로 받았는데 예. 대법원에 가서 이건 무죄가 아니다 하고 파기환송시키는 바람에 그 시점에 정권이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 하에서 다 뒤집어지고 예. 유죄 나오고. 예, 그래서 18년도인가 19년도에 다시 재판이 시작돼 가지고 예. 재판을 한 7년 끌었습니다. 예. 하여튼 예,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이태하 단장님 외에도 예. 이 고생하셨던 분들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그 직원들이 참 수십 명이 그 네. 수사기관에 가서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만 그때 그래도 좀 고맙게도 네. 저희 그 말단 부하들은 네. 법적 처벌은 좀 면해 주셨습니다. 아, 그러나 저와 같이 있던 그 책임을 지고 참 감옥살이를 했던 그 우리 연재욱 사령관님이나 네. 또 제 부하였던 박상민 작전대장, 네. 정희석 작전 담당은 2년, 1년, 6개월의 아이고. 실형을 받았는데 예. 그것도 제가 좀 지금 이상하다. 좀 억울한 것보다는 이상하다는 게 네. 1심 재판에서는 집행유예, 예. 뭐 선고유예, 뭐 6개월 이렇게 받은 거를 2심에서 2심에서는 완전히 사령관 2년, 예. 작전 담당 1년, 선고유예가 뭐 6개월 뭐 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뀐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권이 뒤에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거 말고 문재인 좌파 정권이 들어선 거 말고는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믿은 게 네. 군사 재판이 아닙니까? 예. 저는 이제 퇴직하면서 밖에 받았지만은 네, 네. 그 우리 부하들은 군 현직 신분이기 때문에 네. 사령관 못해 다 군에서 받았거든요. 네, 네. 군인이 뭐 정치 바람에 흔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선배 제가 모셨던 직속상관 그분들 참 속된 말로 자기 직을 걸고 법에도 없는 걸 국가 안보를 위하면 시행하라 이런 진짜 용단 결단을 내신 분도 있는데 네. 이런 것을 참 재판 결과가 2심에 가서 더블로 뒤집히는 경우가 있는 거 보고 참 우리 군도 참 약하구나. 예. 바람 앞에 약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예. 이번에 그분들도 예. 한꺼번에 저 사면 복권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김관진 장관님은 현재 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가지고 네. 재판 중이십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연재욱 사령관이나 박상민 작전대장, 정희석 작전관 다 같이 이번에 이제 복권이 돼서 네. 참 그 기쁘고 또 윤석열 정부에게 참 고맙다고 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재인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1심보다도 형량이 2배로 높아지고 예, 그리고 결국은 이 사이버 사령부는 완전히 해체돼 버리고 예. 그렇게 됐는데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 단장을 역임하신 우리 이태하 단장님 입장에서 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예. 현 정부에 그 하나는 뭐냐면 이 국가에서 이 우리 아주 가장 큰 적인 직접적인 적인 북한의 사상전, 네. 이 심리전을 막았던 이 전략 부대인 심리전 부대를 네.
당시에 그 정치권이 아주 하찮은 댓글 부대라는 그 아주 오명을 네. 아주 그 뭡니까 아주 막된 이름을 지어줘 가지고 네. 프레임을 씌워서 네. 저희를 아주 모욕하고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 부대가 그런 게 아니고 작전의 어느 한 일부분에 좀 오해 소지가 있지만은 네. 이 부대는 그야말로 국가 존립을 위해서 싸웠던 특수한 조직이다라는 이 명예 회복과 네. 저희 부대 요원들 그 한 150명 이상이 전부가 다 강제로 퇴출당하고 쫓겨갔습니다. 아, 다 전역됐습니까? 전역된 사람은 뭐 이제 그 간부들 네. 그 재판받은 사람만 됐고 예. 나머지 요원들도 다 전문 인력인데 아, 예. 다 그 전문 그 해당 대학 또는 뭐 유학도 갔다 오고 다 이런 쫓겨갔습니까? 사람들인데 예. 아직 부대를 전부 다 해체시켜서 다 보내버렸습니다. 네. 이 임무를 또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예. 이게 국가 차원에서 우리 국가의 그 심리전 방어를 위해서는 이 부대를 네. 다시 재창설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법령으로 보완하고 예. 이렇게 해서 해주길 바라고 예. 그리고 이번에 그 참 애국적 사고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이러다가 이 참 복역한 저희 상관이나 부하들은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네. 한 9년을 참 뭐 생계 유지도 힘들지만 네. 자녀들 그 학비 대놓은 또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예. 이러한 그 사람들을 좀 국가가 보살펴 줬으면 합니다. 사실 적과 가장 그 치열하게 이게 사이버전은 전선이 따로 없기 때문에 예. 내 뒤에 내 옆에 내 머리 위가 다 전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24시간 바로 그 적들과 피투성이가 돼서 싸웠던 우리 그 호구의 용사들인데 이분들이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댓글 부대라고 하는 정말 조롱, 모욕을 당하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다들 쫓겨나게 되고 제대로 된 직장도 갖지 못하게 되고 생계의 어려움에 처하면서 고초를 겪은 세월이 9년입니다. 예. 이제 우리 자유파 정권이 들어서서 무너진 나라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겠다고 하고 있으니 예.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국군 사이버 부대의 명예를 회복하고 예. 이 사이버 부대의 전사로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의 그동안 겪었던 고초를 예. 국가적으로 배상하고 보상하고 또 앞으로도 그들의 이 전문성 예. 또 경험 이런 것들이 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예. 역량을 재배치하고 이런 차원의 관심을 좀 가져달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께도 말씀드리는 거고 예. 또 군 사령부, 국방부 장관과 이 군 지휘부에게도 예. 이런 문제의식을 촉구한다. 예. 이렇게 오늘 이태하 단장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인사 말씀 해주십시오. 고성국 TV를 시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과 또 나가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우가 어떻든 간에 군이 정치에 관여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사이버 신전단의 작전을 책임진 단장으로서 큰 책임을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이 사과의 말씀을 다시 하셨고 유감을 표명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자유파 국민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부대와 맞서 싸웠던 우리 사이버 사령부의 작전 요원들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태하 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